너 확실한 거야, 결혼? 네, 이미 한 게 맞아요. 한국에서 했어? 아니면 거기서 했어? 해외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고 김세론 씨를 향한 논란, 고인이 망자가 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의 뜨거운 화두 속에 있습니다. 저를 향한 유족분들의 문제 제기, 사실 어느 누가 망자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여전히 도의적으로나마 고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앞서서 제 취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과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자식을 잃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제발 유가족들과의 진흙탕 싸움을 막아달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세현과 권영찬 씨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공격에 나서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로 기자회견을 열어도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가세현의 김세희 씨는 제가 골드메달 리스트에 사주를 받았다. 아니 제가 봐도 이거 이진호가 100% 이거 사주 받아서 한 거예요. 100개가 넘는 매체에 제보를 했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았다라는 허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전 국민들이 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밝혔습니다. 거짓말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고인을 우롱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허위 주장들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오늘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유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분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김세론 씨의 결혼 사실입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리라는 글귀와 함께 모 남성과 함께 찍은 스냅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세론 씨는 모 매체와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친구와 찍은 스냅 사진이다.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시 김세론 씨는 결혼을 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고자 부득이 고인의 녹취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이와 같은 녹취를 공개하는 점 고인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사건의 진상을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자님, 그래. 아, 이게 뭐니? 그거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올렸어요. 노라이 아닌데. 네? 노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난 이제 계속 전화 오는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어? 네. 걔또 올릴 거 아니야, 있는 거. 너 언제 들어오지? 너 10일에 들어오지?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그걸 왜 이렇게 오래 했니?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어. 지금 애들, 기자애들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남자친구. 응? 네.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 맞냐? 응? 근데 나는 걔 남자친구 아니라고 그래. 네. 어? 내가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도 봤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걔가 아니다. 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애들끼리 뭐 헤어졌다 만날 수도 있는데, 어? 네. 크리스마스 때 봤던 애가 아닌데, 어? 그 남자랑 어떻게 또 결혼한다라고 이렇게 사진 올릴 수 있겠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화보 같은데, 컨셉 화보. 네. 그러고 나서 나 지금 얼마 올리고 있어. 어. 너 확실한 거야, 결혼? 네, 이미 한 게 맞아요. 한국에서 했어? 아니면 거기서 했어? 해외에서요. 는 어떻게 된 거니? 여기를 만나다가 어. 이제 한국에서 를 만나게 됐는데 어. 이제 이 회사 문제랑 막 있으니까 어.
그냥 헤어진 건 헤어진 대로 하고 응. 그런 것만 도와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어. 그때 같이 봤을 때도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어. 그래서 이제 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남자친구 있는 것도 말하고 다 말해가지고 헤어지고 응. 그렇게 그냥 지냈는데 여기 남자친구랑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이별하려고 하다가 응. 애가 생긴 거예요. 너 임신했니 지금? 아예 지웠어요. 어.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애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지웠다며. 근데 그걸로 이제 자꾸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응. 남자친구가 조금 또라이예요. 걔는 어떻게 하다 만난 거야? 그냥 뉴욕에서 그냥 대기업 다니는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인 기자들 소개로 만났었는데 어.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는 멀쩡한데 응. 가끔씩 이제 막 불안하거나 좀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지금 카톡도 탈퇴했잖아요. 오빠가 카톡 다 계정 가지고 있고 인스타 계정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텔레그램이랑 문자만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뭐 결혼한 거를 너가 자꾸 숨기는 이유를 모르겠다. 응.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엄청 싸우다가 그걸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응.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결혼을 미룰 수도 없잖아. 물을 수도 없잖아. 모를 수 없죠. 일단 제가 인스타는 비번 바꾸는 상태고 응. 카톡만 탈퇴해놓고 그냥 있거든요. 응. 얘가 술만 먹으면 갑자기 또라이가 돼가지고 넌 왜 주변에 왜 그런 애들이 많니? 저 이런 애랑 결혼할 줄 몰랐어요. 결혼도 부모님이 아신다며. 네. 어. 부모님이 허락해서 한 거야? 진짜 멀쩡하다니까요. 괜찮은데 술을 마시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를 걸렸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치겠다, 미치겠어. 죄송해요. 응? 이러면 또, 기자들 네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또 전화할 수도 있어. 어떻게든 찾아내서. 저 답 안 하고 지금 다 끊고 있어요. 어. 일단 나는 아니라고 할 테니까, 네.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와가지고 무슨 허우차를 비슷하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 네, 스냅 촬영으로 알고 있을게요. 스웨터를 한 걸로 그렇게 해놓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모르는 일반인이라 그런다, 그냥. 네. 오케이, 알았어. 오면 연락해. 네.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은 4년 전 남자친구인 김수현 씨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세론 씨 본인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지금 고인의 핸드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세현에 보내 공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분들은 김세론 씨가 제가 1월 8일 올린 영상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김세론 씨는 당시 가족이나 지인과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유가족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찌 제3자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김세론 씨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병원비였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해 초에만 수차례에 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한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 그 누구도 김세론 씨를 위해서 병원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고스란히 24세 청년인 김세론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소속사 측에서 대신 병원비를 갚아주기도 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의지할 데 없었던 김세론 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고인이 정작 가슴 아파했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 망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의 내용은 제가 그동안 취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최소한으로만 다뤘습니다. 이 외에도 가슴 아픈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막무가내로 폭로하고 이를 즐기듯이 경쟁적으로 보도했던 매체들, 최소한의 반론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분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